쓰레기 시멘트. 온갖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서 그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게 쓰레기가 들어가요 지금. 왜냐면 국민들에게 시멘트를 선택할 권리를 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웰장에 워낙 쓰레기 소각하잖아요. 요즘 쓰레기 시멘트. 온갖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서 그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워낙 악취가 심해요. 주민들이 그 두통에 살 수가 없어.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를 허가한 게 1999년 9월인데 제가 이걸 알고 문제 제기한 2006년까지 쓰레기 사용 기준이 하나도 없었고 시멘트 안전 기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그 많은 쓰레기들이 시멘트 들어가서 시멘트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인체 유해 중금속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또 중금속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납, 카드뮴, 크롬, 순, 니켈, 안티몬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폐기물들의 유해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유해물질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게 쓰레기가 들어가요 지금. 뭐냐면 똥. 그리고 거기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분뇨 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가 시멘트 공장도 들어가고 있는 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분뇨 원이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하수 종말 원이와 함께 건조해서 처리한대. 시멘트는 참 재밌는 게 모든 공산품은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원재료와 성분이 일정해. 그러니까 나오는 성분도 늘 똑같아요. 근데 시멘트는 매일 달라. 왜? 그날 어느 공장에서 들어온 쓰레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매일 오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시멘트를 검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매달 달라요. 어제 안전했다고 오늘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자, 의성 쓰레기가 터졌죠. 네. CNN에 의성 쓰레기 사진이 나왔어요. 수년 동안 방치했던 폐기예요. 환경부 그 폐기를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양은 그거 모른다는 게 불가능하죠. 이제 의성 쓰레기 현장에 가면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포크레인이 풉니다. 그러면 이게 기계가 털어요. 그러면 토사가 50%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가연성 폐기물, 폐비닐, 폐플라스틱만 있는 깨끗한 쓰레기가 아니라 흙이, 토사가, 시꺼먼 토사가 50%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쓰레기의 출처가 알 수 없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폐기물들이 가져왔는지 그 쓰레기 안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어떤 감염성 유해물질이 의료 폐기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쓰레기라고요. 그걸 이제 다시 분쇄기에 넣어. 그래서 제가 가서 몇 개를 가져왔어요. 가서 떠다가 제가 분석을 맡겼어요.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염소 기준, 폐기물에 염소 기준이 있어요. 그게 2만 ppm이에요. 2만. 근데 일본은 얼마냐면 1000 ppm이에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일본 국민보다 몸이 20배 튼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성 쓰레기에서 제가 플라스틱을 떠다가 화학시험연구원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결과치를 줄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높아서. 염소 결과가 너무 높아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만이 넘는데. 40만이? 20만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치, 분석 결과를 줄 수 없대요. 이번엔 세라믹 기술에 맡겼어요. 53만. 폐기물의 절반이 염소인 거예요. 그 쓰레기를 누가 치워줬어요? 그 쓰레기의 70%를 시멘트 공장이 가져갔어요. 시멘트 공장이 가져가지 않으면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 이런 말이 안 되는 폐기물들이 시멘트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에 들어가는 시멘트 값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32평 아파트. 우리가 그냥 싸게 해서 3억 잡았을 때요. 그럼 시멘트 값은 얼마일까 했어요. 평균 잡아 복도와 지하 주차장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공용 공간까지 포함을 해서 한 평이 아니라 32평 총 시멘트 값이 150만 원. 그럼 3억 잡았을 때 몇 프로예요? 0.5%예요.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돈 때문에 평생 쓰레기를 지은 시멘트 살아가고 있다. 시멘트 문제는 그 대안은 좀 있나요? 네, 간단해요. 첫째 시멘트 값이 안 비싸잖아요. 국민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에게 시멘트를 선택할 권리를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권리를 주냐면 등급제,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론조사 해봤어요. 쓰레기로 지은 시멘트로 아파트 짓는 거 아니야. 다 보면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찬성하냐? 다 반대한다. 쓰레기 넣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냐? 1,000만 원까지도 부담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거든요. 고철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것을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쓰레기와 석회석을 태워서 만드는 시멘트를 소속로라고 해요. 외국에는 소속로가 하나, 두 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5개에서 7개나 돼요. 대형 공장인 거죠. 소속로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개수도 많아. 정말 환경부가 쓰레기 치는 게 너무 급급해.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누면 돼요. 수송로가 5개씩이나 되니까 쓰레기를 넣는 시멘트와 쓰레기 넣지 않는 시멘트를 구분해서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넣은 시멘트는 도로와 황만에 사용처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 가족이 살아갈 공간은 쓰레기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 등급제를 선택하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처를 제한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어느 바보가 50만 원 아끼자고 쓰레기 시멘트 평생 살아가겠어요?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인생이 꼬였다. 인생이 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저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못 했었죠. 딱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다 마치던 날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혼자 찾아서 강원도 영어 서강과에 이제 혼자 한 거죠. 그게 서강하고 예, 영어 서강으로 2년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아주 정말 나만의 강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99년 8월 달에 영월 군수가 그 서강 바로 위에 매립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중에 한반도 지형을 발견했고, 영월의 가장 큰 자랑이 됐고 가장 큰 관광자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강 자체가 세계 람사스지에 등록이 될 만큼 귀한 강이 되었다라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쌍용 양해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지켜냈더니 20년 만에 쌍용 양해가 그 자기들이 파낸 그 광산에다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구장 25개 면적인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사업을 받으면 얼마나 수익이냐면 1조 5천억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쌍용이 지금 사활을 걸었어요. 요즘 쓰레기 발생량이 워낙 많잖아요. 쓰레기 단가는 올라가. 그러니까 쓰레기장 허가만 나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전문가들 불러다 몇 달 동안 동공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 3월 달에 동공을 직접 확인한다고 우라닌이라는 초록색 물을 부었어요. 환경영향 평가서에 보면 여기는 집안이 안정돼서 침출수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쌍용천까지 15년 걸린다 그랬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근데 단 3일 만에 초록색 물이 그 쌍용천을 다 초록으로 물들였고, 서강까지 바로 그냥 초록 물을 다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립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한 거죠. 태양광 하는 거 좋아해. 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전 세계 그렇게 가니까. 그렇죠. 지금 유럽은 뭐 70% 80% 사용하는 에너지에 풍력 태양광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냐면 6.5%예요.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는 게 2030년 앞으로 10년 뒤가 20%예요. 그러면 정말 바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요. 풍력 태양광이 맞긴 한데 방법의 문제가. 환경을 보존하자고 지금 석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쓰자고 하면서 환경을 파괴해. 산 꼭대기 깎아서 풍력은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날개 기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 큰 트럭이 싣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바람이 없어요. 그럼 풍력하려면 어디에 돼? 산 꼭대기에 해야 돼. 해외와 입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은 드넓은 대륙풍에 바람이 일정하게 발아오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 날개에 고르게 바람이 전달되고 항상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발전 효율이 좋아. 우린 바람이 거의 없어. 또 바람이 일정하지도 않아. 고장도 잘 나고 발전 효율도 낮아. 생태계가 파괴 심각하다. 주민들의 그 소음 아픔이 심각해요. 그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48조 5천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2030년까지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겠어요. 신안 앞바다에만 1000개가 넘는 해상풍력 발전 단계가 세워져요. 근데 10년 동안에 1000개의 해상풍력계를 세워가지고 8.3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베트남은 작년 2020년 1년 동안 지붕 태양광만으로 9.5기가와트의 전기를. 그 다음에 태양광. 제일 무서운 게 전기 부족이 아니에요. 식량 부족이지.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그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얼마나 많이 막았어요. 간척지를. 그 간척지들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 덮겠다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는 쌀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전기를 씹어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농민들 난리 났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